네, 만나뵈서 반갑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희망리본의 조마룩 이사장입니다. 제가 발제를 요청을 받고 제가 제 신분을 현직 교수라고 할까 아니면 이사장으로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제가 교수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나 발제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또 교수가 나와서 또 한심한 소리 하나 보다, 또 뜬구름 같은 얘기 하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안 가든 내내 안 가든 화장실도 막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현장의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2년 반 동안 지금 맡고 있는 강원도 희망리본의 이사장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 희망리본이 강원도 전역에 고용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으로서는 민간기관으로서 가장 크다고 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까지 4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한 45명, 취업성공 패키지만 3,200명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는 강원도의 잡코리아 사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20년을 딱 일했습니다. 우리 김성택 박사님께서는 20년간 연구하셨는데 저는 20년간 딜리버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이 뭐 교수도 되기도 하고 이제 CEO까지 됐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95년도 고용보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다가 참 공교롭게도 97년도 외환위기가 오면서 고용보험이 사례보험 중에서 사례안전망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주목받는 제도가 되었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고용 문제의 중심에 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서비스라는 참 굉장히 낯선 용어가 생겨나면서 지금에 와서는 또 고용복지라고 하는 또 약간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로 여기까지 발전됐습니다. 더더욱 요즘 와서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고용복지 플러스입니다. 이 단어가 뭘까 고민인데 이걸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었습니다. 일단 제 발제문은 다른 PPT가 아니고 아래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으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안 배경에서는 제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이 주제는 여든 야든 자든 우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진보든 보수든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도 같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주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참여하신 3개 당의 어떤 의원님들도 다른 뜻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에 정책의 개선 시도에 대해서 전 정부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용 서비스 또는 그때는 고용 서비스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상담, 그전에는 직업 보도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보도라는 말을 95년까지 쓰고 직업 상담이란 말을 2001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고용 서비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고용 복지 서비스 또는 플러스까지 발전됐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직업 상담, 고용 서비스에다가 자활 개념을 집어넣어서 사회복지와 약간은 접목을 시도했던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아주 원시적인 고용복지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복지의 내용이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최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각됐던 시기가 되겠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을 썼었어요. 촘촘한 고용 서비스를 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촘촘하지 않은 서비스가 되어버려서 크게 말을 들을 수가 없고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임도 있었고 이러한 고용 서비스가 난맥을 보이고 있는 이 고용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자장 되시는 분이 초두에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고 언제쯤 바뀌겠지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공론화되면서 몇몇 때리는 학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걸림돌이 있어서
그냥 조금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생각했던 올바른 것 한두 가지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든 우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뭐 3절에 보게 되면 국민 일자리 공단의 설립 취지입니다. 제가 아주 도발적으로 국민 일자리 공단 이렇게 쓴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또는 EMP 쪽에서 상담심리, 임상심리 상담 쪽을 하고 있는 친구들 45명을 데리고 일하고 있는 대표자로서의 어떤 현장 중심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또 전달력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자리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을 걸고 이것을 왜 필요한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일단은 현재 정부가 가장 먼저 공약 1호로 실천한 것이 일자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위원회는 지금 위민관 안에 아주 품질 좋은 LED 화면 2개 켜놔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창출된 거 이런 거 지금 보고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얘기 듣다 그 뒤로는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대통령 얘기가 안 되겠구나. 부위원장님한테 좀 보고 싶은데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고용 서비스 개선하고 좀 달라서 일자리 창출은 그야말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부처의 의지 또는 관계자들의 의지 또는 외부 전문가들의 협조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LED 현황판에는 올라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일자리공단에서 하는 결과물들이 그 일자리위원회의 실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놨고요. 이 페이지가 39쪽으로 가겠습니다. 39에 보게 되면 위에서 윗단 세 번째 줄에 보면 국민일자리공단은 새로운 공단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단이나 공사 그러면 야 이거 또 뭐 생기나 지금도 우리나라에 무슨 공사공단이 뭐 한 500개가 된다는데 또 하나 더 생기나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손사래를 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단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죠.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장애인 고용공단 그 다음에 고용센터 다 공단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여러가지 취업지원사업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취업지원사업 건설공제회에서 하는 사업지원 다 합쳐보면 다 공단이에요. 민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다 함께 한 번에 끌어모으자는 의미의 공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에서 공단이라고 보거나 예산이 따로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조금 강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3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깔때기 효과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구 발제를 받아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뭐 연계 및 통합 및 연계라고 하는 방안으로 제가 연구 활동을 한번 한 게 있는데 그때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한 10몇 군데 돌고 그 다음에 여성센터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곳이죠. 가서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깔때기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사업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사업도 있고 중소기업청이 주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매칭 사업으로 여러 기관한테 주게 되는데 그 기관이 결국에는 유사 사업을 한꺼번에 받아서 동일한 사람을 몇 개의 효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을 취업시켰는데 이 취업시킨 시험 실적을 보건복지부 쪽으로는 희망 리본 사업 실적으로 보내고 고용노동부는 지성배 사업 실적으로 보내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은 나름대로 다 각각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하나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나 언론의 발표나 각종 공문서 결과에는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깔때기 효과밖에 없다.
그 기관장들도 스스로 자행을 하더군요. 그렇게 자기들도.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하지 하거나 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괜히 뭐 빡빡하게 감독 감시해서 그 기관을 만약에 배제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 떨어졌을 때 시킬 만한 기관이 없다. 그러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깔때기 효과 벌써 지금 15년째입니다.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일자리 공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조금 진도를 좀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려면 기존에 있었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45페이지 챕터 2에 현 공공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제 스스로 제 밥그릇을 지금 차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민간이 더 강화되고 민간 쪽 위탁이 많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 먹고 살만하죠. 지금 3,200명 하고 있는데 한 5,000명 더 준다는 얘기인데 저야 그럼 뭐 노후 대책 확실하죠. 그런데 그 45명의 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11조 추경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건 정책 위반자들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경이 나왔는데 취업휴무 패키지 1형과 2형 각각 300명, 600명 더 받아가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물량이라고 해요. 물량 더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량을 더 받아가려게 되면 내담자당 120명당 1명씩 상담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규직 뽑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업이 만약에 내년도에는, 이게 추경이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 안 되면 그 친구들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 물량 늘어난 거 받긴 받는데 지금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집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짓을 어떻게 하냐? 고용서비스 하는 기관이. 그랬더니 해당 세사장도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야 20명씩만 더 부담하자. 왜? 쓸데없는 실업자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새로 뽑지 말자 그랬어요. 물론 직원들 중에 입이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똑같이 박근혜 정부 때 그 부처들 간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그런 입장 차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발표한다 그랬더니 희망리본 협의회 한 전국에 30개 돼요. 그 다음에 또 여성센터에 또 계신 분 몇 분들이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조 교수님이 이제 아예 우리 밥그릇 다 차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우리 애들 알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현직에 있는 전달체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단 하나든가 뭔가 좀 통일된 전달체계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만 싫은 거지, 민간에서 고용 서비스를 실제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아마 제 얘기에 상당히 공감을 할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47페이지로 가서 고용센터의 문제점입니다. 뭐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센터라든가, 이제 고용센터뿐만 아닙니다. 고용센터 안에만 해도 여러 가지 신분, 제가 뭐 저는 한 9가지 신분으로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그렇게 봤는데 지금 또 뭐 13가지라 그러니까 더 끔찍하네요. 어쨌든 뿐만 아니라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도 저희들도 민간 위탁기관도 신분이 한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건 뭐냐면 뭐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따로 뺍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또 구분되어 있는 그 민간 상태에서도 내담자들은 상대방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요. 서글프죠.
내담자가 어느 기관을 먼저 가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이 하는 것과 민간이, 그러니까 공조직이 공공이라고 해도 헷갈리니까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공무원이 하는 일과 민간이 하는 일이 달라야 되는데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똑같고, 다만 공무원이 신분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쪽은 민간인 신분인 사람이 하는 것일 뿐입니다. 차이도 없어요. 민간 위탁을 줄 때 원래 취지가 뭐냐, 민간의 어떤 아이디어, 창의성, 자율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통통 튀는 어떤 그러한 도전의식을 공공부문의 어떤 업무 스타일에 조금 더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지금 고용센터에서 민간 위탁 줄 때 이런 조건을 답니다. 취업정보 패키지나 성취 프로그램이나 뭐랑 똑같이? 고용센터에 하는 것과 똑같이 민간의 다른 아이디어를 집어넣지 말기. 왜?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럼 민간 위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지금 이 고용센터 업무, 민간 하는 업무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업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실적 나쁘다고 뭐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요. 또 공공부문은, 또 공무원 부분은 안타까운 게 95년도 인력은행 인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22년간 키운 상담 전문 인력 한 1,500명이 뭐 하느냐면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감독하는 행정공무원화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직업 상담의 가장 최고봉은 상담 직렬 공무원들 1,5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력이 22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상담 일선에서 빠지고 점검 나오고 1년, 2년 된 사람들이 민간 위탁 줘서 거기 가서 막 열심히 감시 감독합니다. 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 조직에서 공공부문으로 빠져나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47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보게 되면 공공고용서비스 분야의 대표적 기관인 고용센터의 내용입니다. 고용센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구인계측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또는 그와 관련된 약간의 힘이 좀 필요하고 공공의 크레딧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일자리 창출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공무원들은 뭐 하느냐? 그에 관련된 법률의 해석과 예산의 집행만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15년간 해왔던 일들을 민간한테 넘겨주고 자기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고, 예, 그 정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자리 공단의 명칭,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지은 거니까 좀 더 세련된 이름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근데 저는 이만한 명칭도 없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어렵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강보험공단 하니까 건강인가 보다, 그죠?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련된 건가 보다. 뭐 고용 서비스 무슨 뭐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공단 저는 깔끔한 것 같고요. 사회보험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지고 있는 사업이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왜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간 다 줄 거면은 왜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간 다 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공단으로 줘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공단 주게 되면 그것도 공공부문 아니냐. 그러면 민간과 민간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끊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 90% 이상의 업무는 공단이 다 합니다. 그러나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못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에 줘야겠죠. 예를 들면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임상병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줘야겠죠. 병원이 해야 되고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전문의가 해야 되는 부분을 전문의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공과 민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 공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자리 발굴, 매칭, 직업 적응, 은퇴 상담은 다 공단이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간은 어떤 부분이 들어와야 되느냐?
민간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아주 심층 상담이나 아주 효능감 떨어져 있고 그야말로 치료적 상담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담 학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분야를 잘 다루는 그런 쪽에 민간을 줘야죠. 그게 민간의 협업이지 똑같은 일을 니도 조금 하고 나도 조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민간 또는 공공이 협업한다. 이거는 왜곡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 재밌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많이 해줬더니 그래서 많이 컸던 어떤 기업이 TV 광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고용노동부가 아마 거기에 돈도 굉장히 많이 줬을 거예요. 한때는 그 기간이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한 크레디트를 준 건데 그 기관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가 사람을 하나 뽑으려고 들어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꽤 쓸만한 이력이 있어서 그 친구 클릭을 했더니 별로 프로필이 안 좋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방향의 지원자들을 눌렀더니 그 친구는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으로 다 나와요. 근데 조금 쓸만한 친구 거 내가 클릭을 했더니 그게 안 떠요. 그래서 구직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쫙 눌렀더니 요 상품을 구매를 하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전화해 봤어요. 이거 구매하고 싶다. 그랬더니 7만원 내면 100명을 볼 수 있고 31만원을 내면 1000명을 볼 수 있대요. 오늘 아침에 그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같이 온 친구가 우리 그거 웃었는데 야 이게 직업정보 제공 사업이라는 게 직업안전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고 무료가 원칙인데 야 이런 회사가 지금 이 편법으로 돈 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민간협업인가. 이건 뭐 팩트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7만원 주고 100명을 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국민일자리공단은 기존에 있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합치자는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3페이지만 보면 답이 될 겁니다. 이 분야에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본 거는 그렇게 상세하게 들여다본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담 진로 지도 정보 수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는 민간 또는 공공부문, 그다음 교육 훈련, 취업, 재취업 이런 쪽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관들한테 흩어져 있어요. 재밌는 건 다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2급,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들 이 네 파트가 흩어져 있는 것 뿐이지 소속만 다는 것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돈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서? 고용노동부 하는 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회, 기타 이하 사업 이렇게 그 기관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 서로 정보 공유 안 됩니다. 왜요? 자기 실적 자기 가지고 있어야 다음번 예산 재편성 때 불이익 안 당하죠. 무슨 정보 공유가 됩니까? 통합 시스템 해놓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하나 좀 모아보자는 거예요. 예산 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력들에 대해서도 신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행정이든 마지막으로 이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관에 왔었습니다. 똑같은 지성패 내담자가 와도요.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는 지성패 상담자들은 상대방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터미네이터 종결 짓는 사람이에요. 그 공무원의 말에 따라서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를 얘기하면 그 행정은 끝난 거예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은 전부 다 장관의 그 직무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된다고 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담당자가 된다 해놔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센터에서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한쪽은 물어봐야 되고 한쪽은 그 자리에서 얘기해주냐 이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남에 사는 4살짜리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가 받는 보육 서비스나 저기 경남 산청에 있는 어린이집에 4살짜리 어린이나 그 받는 아이의 서비스는 똑같아야 된다. 구직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